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지만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라고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남들에겐 하지 못하는 얘기, 익명의 힘을 빌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어렸을 때 성실하게 사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가난했지만 부모님을 창피해하거나 싫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가난해도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이 늘 감사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사랑을 한껏 주셨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 거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용돈을 벌고 학비를 벌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집안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어요. 그래도 항상 학비 벌어 쓰는 딸 안타까워하는 아빠였지만요. 저 역시 배운 것이 성실이었기 때문에 찬란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졸업 후 남편을 만나 결혼을 준비했어요. 저와는 달리 남편네 집은 소위 말하는 졸부 집안이었습니다. 화성에 있는 땅이 급폭등을 하면서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은 집안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아빠는 뭐 하시냐부터 시작해서 꼬치꼬치 물어보셨어요. 그래, 우리 영석이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처자라고? 아가씨 부모님은 뭐 하셔? 영석이한테 들었다시피 우리 집안은 땅 부자야. 아무래도 처가 쪽에서 좀 기울기 시작하면 영석이가 힘들 테고 그럼 곤란하잖아? 기분 나쁘더라도 대답 좀 부탁해. 엄마는 무슨 초면에 그런 걸 대뜸 물어봐요. 지혜네 부모님은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세요. 두 분 다 본인 앞가림은 다 하시는 분들이니 엄마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첫 만남에 부모님 뭐 하시냐고? 엄마 드라마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평범한 회사? 아니 그럼 정년 퇴직하시면 뭐 계획은 있으시대? 노후 자금이 있어야 우리 아들 고생을 안 하지. 안 그러니?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의 정년을 운운하시며 그렇게 돈돈거리시는 게 첫 만남부터 별로였어요. 중간에서 남편이 계속 제 눈치를 보며 실드를 쳐줬지만 시어머니의 그 표정과 말투는 정말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아요. 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했고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는 행동들이 딱 졸부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세요. 아빠도 오래 다닌 공장에서 그래도 신임을 꽤 받으신 터라 뭐 정년 퇴직하시고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까진 열심히 회사 다니실 거고요. 엄마도 마찬가지로 아빠랑 맞벌이 하시면서 살림의 보탬이 되시고 계시고요. 어머님이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원하신진 모르겠지만 그냥 평범한 가정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세요. 뭐? 공장? 어머, 그럼 방진복 입고 근무하시는 거니? 어머, 웬일이야? 3교대, 2교대 해봤자 월급이야 뻔할 거고. 일단 알겠어. 뭐 안 봐도 알겠네. 우리 영석이가 하도 좋다고 해서 만나자고 한 건데 우리 집이랑 차이는 많이 나는 거 알고 있지? 엄마는 차이라뇨. 우리 옛날에 살았던 거 생각해봐. 땅 보장 못 받았으면 우리는 지금 더 최악이었을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뭐? 넌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도 우린 땅이라도 있었지. 혹시 뭐 아가씨네 재산 같은 거 없어? 너무 곤란한데? 네, 저희 집은 따로 땅이나 건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저희가 힘 닿는 대로 살아가고 있고요. 어머님한테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저도 결혼하고 싶지 않네요. 지금 어머님 보아하니
딱 봐도 기우는 집에 장가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인데 제가 빠져드릴 테니 아드님이랑 잘 말씀 나누세요. 영석 씨, 나 갈게. 이제 다신 연락하지 마. 그럼 이만. 그 자리에서 너무 기분이 나빠 차마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 인사만 드리고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을 파토내기로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그렇게 제가 자리를 박차고 나오자 남편은 그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시어머니 앞에서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하며 협박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 그렇게 결혼을 반대하던 시댁도 남편 하나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저에게 전화를 하시며 마음을 돌려달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계속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부탁에 결국 저조차도 마음이 돌아섰어요. 제발 부탁이야. 아가씨가 좀 우리 아들 마음 좀 돌려줘요. 지금 며칠째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바닷물에 뛰어 들어간다는 거 내가 방문 잠그고 지키고 있어. 내가 그날 무례하게 했던 거 너무 미안하니까 제발 우리 아들 좀 만나줘요. 저도 영석 씨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지만 그거랑 별개로 저희 부모님이 무시당하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 아들부터 살려야지. 내가 그날 실언했으니 잊어주고 제발 우리 아들 좀 만나서 설득 좀 해줘요. 제발. 그렇게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저와 결혼을 강행한 남편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이제 내가 선택한 이 결혼,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지켜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 마음도 잠시 결혼 후 저의 고생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나랑 결혼 안 하면 못 살겠다던 남편도 남의 편이 되어가고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이바지 음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꼬투리 잡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이 항상 태클을 거시곤 했죠. 결혼 전 예상은 했지만 훨씬 더 도를 넘는 행동에 기분이 나쁘고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런 이바지 음식 너나 먹어라. 어쩜 이바지 음식 보낸다는 게 이꼴로 보내? 비싼 거 안 드셔봤다니? 널 마음에 들어 하려야 할 수가 없다 정말. 어쩜 천박하게 이런 이바지 음식을 다 보내? 요즘 누가 이렇게 먹는다고? 에휴, 격 떨어져 정말. 저희 엄마가 후기 꼼꼼히 알아보고 보내신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어떤 이바지 음식을 바라시는 건지. 부잣집 사모들이 받는 이바지 음식 모르니? 우리 집 정도면 그런 걸 해와야지. 어디 서민 음식을 바리바리 보내? 에휴. 엄마도 그만하세요. 너도 그만해. 그냥 엄마가 이바지 음식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는 것 같고 말대꾸 하려고 하냐? 무슨 말대꾸야. 어머님이 원하는 이바지 음식을 물어본 거지. 일단 어머님, 이거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집에 가져갈게요. 아서라. 어디 이런 음식 우리 아들을 먹이려 들어? 일하는 아줌마 보고 가져가라고 할 테니까 됐어, 거기 둬. 에휴, 정말. 참고로 우리 집안 사는 거 봐라. 너 이런 게 맞는다고 생각하니? 좀 어머님 아버님한테 알려드려. 우리 집안 이런 집안이라고. 에휴. 하다못해 이바지 음식으로도 어머님은 격을 나누시더라고요. 정성 들여 준비한 저희 엄마의 이바지 음식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분란을 만들지 말라며 오히려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도 했고 언성 높이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저 역시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했죠. 이왕 결혼까지 했으니 어머님과도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잘 지내려야 잘 지낼 수가 없었던 게 어머님은 끈질기게 사사건건 저희 집 경제력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셨어요. 결혼 후 바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아이 때문이라도 참고 잘 살아야겠다고 하루에도 12번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것이 맞는 줄 알았어요. 이제 임신도 했으니 우리가 더 잘 살아야지 부모가 되는 건데. 그냥 엄마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엄마도 이제 덜 그러실 거야. 아무래도 어렵게 사셔서 그런지 얼마나 그게 힘든 건 줄 아니까 혹시라도 내가 고생할까봐 그러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매번 무시하시고 하여튼 자주 보는 거 아니니 내가 참아야지. 뭐 어쩌겠어. 아이도 생겼는데. 덜 그러시겠지. 아이까지 있으니까. 그래도 도를 넘는 발언은 못 참아. 자기가 중간 역할을 잘해줘야지. 그냥 나이 어린 네가 이해해줘. 나도 우리 엄마 이해 안 갈 때가 많지만 어쩌겠어. 그렇게 늙으신 걸. 네가 참아주라. 남편이 본인의 어머님을 이해해달라고 따로 얘기도 했어요. 그렇게 다짐을 했었고 저는 바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니 저희 부모님이 저를 생각했던 마음이 어땠을지를 생각하니 더욱더 부모님에게 감사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여자는 아이를 낳으면 철이 든다고 했으니까요. 아이를 낳던 날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시댁 부모님이 오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도 저희 아빠를 보고 경멸하듯이 쏘아 붙이더라고요. 아이를 낳아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게 큰 상처로 남았네요. 사실 제가 상처가 됐다기보다 친정 부모님 마음이 어땠을지 죄송하기도 하고 감히 헤아려지지가 않더군요. 아니 사돈어른은 일 끝나고 집 안 들렸다 오셨어요? 우리 집 체면이 말이 아니게 그대로 출퇴근 복장으로 하고 오셨네. 예. 우리 딸 고생했는데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왔네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딸아이 생각하는 애비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너무 걱정이 돼서 끝나자마자 달려왔거든요. 다음번엔 신경 써서 옷 갈아입고 올게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저희도 오는데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여튼 이래서 모르면 배워야 한다니까. 엄마도 그만하세요. 장인어른 바빠서 그냥 오셨다잖아요. 아버님, 저희 딸이에요. 저랑 똑 닮았죠? 아주 귀엽다니까요. 시어머니의 작은 중얼거림에 아빠는 멋쩍어 하더라고요. 정말 거동만 편했다면 마음 같아선 시어머니에게 연신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 자리에서 민망했는지 말을 돌려주어 시어머니도 더 이상 퍼부어대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저 제가 혹시라도 미운 털이 박힐까 그냥 참으시는 것 같았고 그 모습을 보니 친정 부모님께 더욱더 죄송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퇴원을 하고 조리원에 갔다가 친정엄마가 해산을 해준다고 하셔서 2주 정도 친정에 가 있으려고 했던 날이었죠. 시어머니는 한사코 반대하시며 어이없게도 본인의 손주를 그런 작은 집에 둘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살았던 형편을 생각 못하시는 시어머니가 우습기도 하면서 기가 차기도 했어요. 진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더군요. 너 뭐 하는 거야? 조리원 끝났으면 너희 집 가서 애를 볼 생각을 해야지. 그 집구석에 우리 손주를 왜 데리고 가? 네? 저희 엄마가 해산해 준다고 하니까 그렇죠. 저도 친정엄마가 이것저것 챙겨주는 게 편하기도 하고요. 어머님, 애 안 낳아보셨어요? 듣기가 거북하네요. 그리고 어머님네도 엄청 가난했다고 하더구만.
그때 그럼 영석 씨랑 아가씨들 어떻게 키웠어요? 뭐라고? 너 지금 시애미한테 대드는 거냐? 본데 없이 공돌이 밑에서 자라서 아주 말이 막 나오는구나. 너한텐 내가 네 시어미도 아니지? 이래서 집안을 파야 한다니까.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 말이 통하지. 그저 치부모 일이라면 저렇게 쌍심지를 켜지 아주. 아, 너무하시네요 정말. 같은 여자지만 어머님 이해 안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쨌든 전 친정으로 갈 테니 그리 아세요. 이제 아주 시애미 말은 깡그리 잘라서 통으로 무시해버리네 진짜. 내 발등을 내가 찍었지. 저런 걸 며느리라고. 그때 영석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했어야 했는데 보잘것도 없는 애 아니면 죽겠다고 하는 바람에 내가 미쳤어 아주. 에휴. 저도 마찬가지예요. 후회하긴 서로 마찬가지니까 그만하시죠. 전 무조건 친정에 갈 거니까 여하튼 그리 아시면 되세요. 전 이 말을 끝으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눈물이 펑펑 났지만 애써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참았고 그렇게 2주간의 친정엄마의 조리를 받고 집으로 왔어요. 시어머니는 꼭 그렇게 친정에 가서 조리를 해야 했냐고 뭐라고 했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라는 마인드로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친정 무시는 이어졌지만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 일일이 대응하지 못했던 나날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또 한 번 시어머니와 크게 다투는 일이 벌어졌죠. 아니, 우리 손주 돌잔치에 너희 친정 부모님도 부른다고? 그냥 친가 쪽 식구들만 불러서 조용히 치러라. 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희 엄마 아빠도 유아 할머니 할아버지신데 어떻게 돌잔치에 부르지 말란 말씀을 하세요? 아, 엄마 말은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크게 하지도 않고 그냥 친가 쪽만 소소하게 불러서 하는 게 어떠냐는 거지. 뭘 그렇게 예민해?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 내가 듣는 신용이라도 하지. 죄송한데 저희 엄마 아빠 안 부르면 전 돌잔치 못해요. 아니 그럼 공돌이 할아버지를 우리 손주 돌잔치에 부르자는 거야? 아우 격 떨어져. 내 친구들도 올 텐데. 어머님 친구분들 오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게 창피하면. 그리고 어머님 수중에 돈 좀 가지셨다고 그러는 거 아니죠. 따지고 보면 돈 말고 저희 부모님이랑 어머님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아니 인격적으로는 많이 다르겠네요. 저희 부모님은 남을 깔보지 않으니까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제 뺨을 날리더라고요. 순간 뺨을 맞은 게 정말 어안이 벙벙했어요. 화가 나면서 어떻게 제 뺨을 칠 수가 있나 싶었고 내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결혼을 하면 남의 편이라더니 정말이지 저에겐 철저하게 남의 편이었죠. 전 뺨을 맞고 화가 나 남편의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정도로 잡아당겼고 간신히 시누이들이 말려주는 통에 싸움이 진정되었어요. 네가 내 뺨을 쳐? 아주 이혼하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내가 맞는 말만 해서 놀라서 때린 거니? 내가 맞고 가만 있을 줄 알았어? 이게 진짜? 언니 그만해요. 엄마도 그만하고 오빠도 그만해. 그리고 어떻게 여자를 때려? 오빠가 잘못한 거야. 빨리 언니한테 싹싹 빌어. 언니 진정해요. 어머. 얘 아주 앙칼지게 우리 아들 머리 뽑은 것 좀 봐. 아이고 무서워라 진짜. 보고 배운 게 이런 거지 네가?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네가 너무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용서해줘 제발 지혜야. 남편은 진정이 됐는지 싹싹 빌더라고요. 그날 아주 집안이 난리가 났고
끝까지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이 돌잔치에 오시는 걸 반대했어요. 하지만 전 친정 부모님이 못 오시게 하지 않았죠. 제가 돌잔치를 안 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시어머니는 억지로 그럼 부르라고 하며 허락을 했는데 참 허락이라는 말도 웃기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번번이 시어머니는 지방 경조사에 저희 친정 부모님들을 늘 배제했고 처음부터 서운했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나니 마음속에 도끼만 남더군요. 아유, 네 마음대로 해. 누가 네 고집 꺾겠니? 부르라고. 진짜 눈치도 없다. 여기로 올 생각을 하는 니네 부모님이나 꼭 부르겠다고 하는 너나 아니 반지한 돈 해줄 돈은 있으시고 참나 와서 뷔페나 축내는 거 아닌가 몰라. 그 말씀 제가 언젠간 후회하게 해드릴게요. 어머님보다 훨씬 성숙하시고 인격 훌륭하신 분이니 그런 막말 삼가주세요. 그래 누가 아니라니. 널 누가 이겨. 네 맘대로 해라. 내가 말해도 들어 처먹질 않느니 내가 포기해야지 어쩌겠니? 이제 좀 속이 시원해. 그냥 엄마 말 좀 듣지. 아휴. 어쨌든 네 뜻대로 됐으니까 이제 그만해. 좀 참아. 가까스로 제가 승리를 쟁취했지만 쓰라린 승리였어요. 정말 시어머니란 사람과 남편은 저에게 실망만을 가득 안겨주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던 중 아빠가 다니던 공장 부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평생을 바친 아빠의 공장 부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다들 공장에 애사심이 있고 오래 다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바엔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제일 오래된 평판이 좋은 저희 아빠가 공장을 넘겨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위기였고요. 아빠는 고민을 하셨지만 모아놓은 돈과 다 합쳐도 300억짜리 공장을 넘겨받을 순 없었으니까요. 형님이 넘겨받으셔야지. 이 회사 형님 아니면 안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 거리초에 좀 투자받고 대출 껴서 어떻게 안 되나? 형님 믿고 우리 다 여기까지 온 건데 이 회사 남한테 넘어가게 둘 거예요? 형님 청춘 다 바친 곳인데. 아 그래요. 형님이라면 아마 거래처에서도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어. 우리가 나서 줄게요. 하지만 역시 착한 사람한테는 복이 온다는 말이 맞았어요. 아빠와 거의 같이 일을 시작한 아저씨의 도움과 함께 아빠를 아주 좋게 본 거래처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주셨어요. 아빠가 오너가 된다면 지금처럼 이 공장은 계속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아빠는 하루아침에 공장 반장님에서 공장주가 되었어요. 아빠는 이제서야 저를 볼 면목이 있다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서야 사돈어른도 그렇고 널 볼 낯이 생겼어. 항상 돈 때문에 우리 딸이 그 집에서 기죽어 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참 다행이다. 이제 우리 딸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아빠 소원이야. 아니야. 아빠, 아무리 주변에서 그래도 난 아빠 단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어.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지 않으니 이제 너무 다행이다. 아무래도 나이는 들어가는데 현장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나마 난 이걸로 만족해. 그러니까 내 걱정은 넣어둬.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이제 아빠한테 뭐든 말해. 딸이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아빠는 공장 대표가 되자마자 그저 제 걱정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은 곧 시댁과 남편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아빠가 300억 공장주가 됐다는 소식에
갑작스럽게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졸부인 시어머니는 그저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었기에 저희 아빠를 갑자기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어머, 웬일이니? 이제서야 우리 집이랑 격이 맞는구나. 그래, 뭐 하나 운영은 해야지, 그 연세에. 그래도 정년퇴직하고 우리 아들 고생할 줄 알았는데 고생 안 해도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무래도 우리 바깥사돈 수입도 그전보다 훨씬 나아지셨겠지? 그렇지. 이제 대표가 됐는데 당연하지. 엄마도 이제 한시름 돌았으니 걱정 마세요. 엄마가 훨씬 좋으시죠? 아, 그럼. 우리 집이랑 이제서야 급이 맞는데 안 좋을 리 있니? 내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얼마나 좋아? 사실 결혼식 때도 얼마나 내 친구들이 사돈들 뭐 하냐고 물어보던지. 내가 나 뜨거웠다니까. 그래도 이제 좀 격이 맞아서 너무 좋구나. 아, 이제서야? 당황스럽네요.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오늘 무슨 기념일로 지정시켜 놔야겠어요. 시어머니는 이제서야 격이 맞는다는 개소리를 하더군요. 전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막내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고 하였고 시어머니는 청첩장을 주시며 저희 부모님도 오셔야 하지 않겠냐며 처음으로 경조사에 초대를 하셨어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저를 더 화나게 했는데 공장 직원이었을 땐 절대 발걸음도 못하게 하더니 이제서야 이런 경조사에 초대한다는 게 너무 속물 같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께 드릴 청첩장 앞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막내딸 좋은 날을 축하하며 귀하신 발걸음 해주십시오. 라는 문구였는데 코웃음이 났어요. 원래도 가식적인 인간인 줄 알았지만 뻔뻔하게 아빠를 초대하는 꼴을 보니 속이 뒤집어져 미치겠더라고요. 어쩌면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대로 가만히 예전 일을 덮기엔 이미 저와 제 아빠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된 것 같아 가만히 있을 순 없었죠. 청첩장 아버님 갖다 드려라. 그래도 사돈 어른이신데 오셔야지. 그리고 이제 그 정도는 살만해지셨으면 축의금도 많이 하실 거 아니야? 예전이랑은 완전 차원이 다르시겠지. 부모님한테 꼭 가져다 드리렴. 알겠지? 그리고 꼭 오시라고 하고. 웬일이세요, 어머님이? 저희 아빠 시댁 근처에도 못 오시게 하셨잖아요. 아주 싫다고. 그런데 참 달라지셨네요. 어머, 내가 언제 또 못 오게 했다고? 이젠 좀 급이 맞잖니? 어디 내놔도 창피하지도 않고, 안 그러니? 너도 좀 그렇게 말 좀 하지 마라. 내가 좀 좋게 말을 하려고 해도 참. 너도 이제 삐뚤어진 시선으로 보지 좀 마. 좋은 마음을 먹어도 그런다니? 그래, 그만 좀 해, 자기도. 엄마가 얼마나 장인어른 생각하시면 그러시겠소? 좀 좋게 생각해봐, 당신도. 너무 그러지 말고. 그래, 이 집엔 내가 문제지. 내가 이 집에 애초부터 어울리지 않았어. 웃음이 난다, 정말. 시어머니의 말에 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참을 수만은 없었어요. 뭐든지 돈으로 엮는 시댁, 이제서야 우리 아빠를 사람으로 보는 모습에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하다가 이대로 시어머니의 노름에 당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고 드디어 신우의 결혼식이 다가왔어요. 남편이 형제였기 때문에 축의금을 받아주기로 했었는데 전 아빠의 축의금을 대신 전달한다는 핑계로 남편과 시어머니 보란 듯이
축의금 봉투로 후려쳤습니다. 이게 뭐야? 장인어른 못 오셔? 엄마가 많이 기다렸는데 오랜만에 인사도 드린다고. 이게 뭐야 너? 보면 모르니? 읽어봐. 내가 오늘만을 기다렸으니까 너 눈 좋잖아. 왜? 이제서야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 표정 너무 웃긴다. 남편은 축의금 봉투에서 돈을 꺼내려고 하다 그것이 돈이 아니고 이혼장 넣은 축의금 봉투인 것을 알고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그리고 그걸 옆에서 본 시어머니도 저에게 이게 뭐냐고 지금 장난치냐고 소리를 쳐대서 저도 그날 울분을 다 토해냈어요. 너 지금 장난하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장난을 쳐? 그리고 오시라던 너네 아빠는 안 오시고 이깟 봉투로 뭐 하는 거야? 장난? 내가 얼마나 이날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우리 아빠 공장주 됐다니까 눈이 돌았나 봐. 나 이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리고 어머님 이렇게 돈에 목숨 거는 거 못 참아. 참을 만큼 참았잖아? 이혼해. 그리고 양육권, 친권 내가 다 가져올 거니 그리 알아. 지금 일단 정신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해. 여기 지금 영희 결혼식장이잖아. 진정하고 집에서 얘기하자. 집 같은 소리 하네. 내 집 이미 다 뺐어. 그러니까 넌 도장 찍어. 위자료 준비하고. 알겠니? 아줌마, 금 맞는 며느리 맞이하고 그냥 평화롭게 사세요. 저도 이제 금 맞는 사람 찾아갈 테니까. 어디 졸부주제에 사모행세야? 배운 건 있고 돈이 다지 그저. 뭐야? 너 말 다 했어? 이게 진짜 뚫린 입이라고 막 말하네. 이래서 배운 거 없는 애들이랑은 상종을 하면 안 된다니까. 아유, 억울해. 억울 같은 소리 하네. 아줌마는 배운 거 있고 돈 가지고 사람 무시하지 마. 그깟 잘난 게 돈밖에 없는 무식한 여편네야. 제가 이 말을 하고 가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사람들 눈이 무서웠는지 틱소리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 남편이 합의 이혼을 해주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어요. 소송에 들어가자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 분할과 더불어 친권, 양육권까지 모조리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해?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없는 집 딸내미 거둬줬더니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우리 뒤통수를 쳐? 내가 그날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는데 네가 어찌 그럴 수 있어? 참은 거지 아줌마야. 이날만을 위해서. 내가 미쳤다고 졸부 집안에 들어와서 참고만 살겠어? 배운 것도 더럽게 없는 졸부 주제에 꼴랑 땅 보상받아가지고 있는 척은. 내가 진짜 우스운데 많이 참았어. 이제 내가 못 참아. 그리고 재산 분할은 해줘야지. 내가 참고선 세월이 있는데 안 그래? 아줌마 졸부니까 돈 많잖아. 그냥 그러려니 해. 너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난 널 정말 사랑했는데 이렇게 뒤통수 칠 수 있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알잖아. 사랑? 웃기지 마. 너네 엄마 꼭두각시겠지. 난 네가 뺨 때린 그 순간부터 이혼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야. 이날만을 기다렸으니 그냥 순순히 받아들여. 그리고 애랑 면접하면서 얼굴이라도 보고 싶으면 그만 징징대. 알겠니? 이 구질구질한 졸부들아. 저의 말에 화가 났는지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고 결국 소득은 없었어요. 마지막 위자료 조정 날 저희 아빠와 같이 법원에 참석했는데 아빠도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고 막말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는지 그저 벙쪄 있었어요. 아빠에게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저 졸부들에게 한 번에 돌려주는 느낌이라 저도 참 통쾌하더라고요. 그깟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역시 없이 살아가지고 그저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무식한 여편네. 우리 딸이 좋아한다니 내가 기껏 참았지만 이제 이혼하는 마당에 못할 말도 없지. 그렇게 살지 마쇼. 너도 임마 그렇게 살지 마, 남자 새끼가. 아니 장인어른, 이혼을 말려주셔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제가 지혜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잘하긴 개뿔. 넌 방간자였어 이놈아. 너네 집이랑 딱 어울리는 천박한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해. 난 빠질라니까. 내 딸이 너네 엄마 닮을까봐 무섭다 아주. 그러니까 너랑 이혼하는 거야. 절대 우리 아이만은 이런 집에서 크게 하고 싶지 않아서. 솔직히 너도 잘한 거 없잖아. 매번 엄마한테 말대꾸하고. 그런데도 꼭 이혼을 해야겠어? 너무한다. 그나마 그것 때문에 참은 거야. 내가 할 말도 못하고 살면 화병으로 죽지 않겠니? 이날만을 위해서 기다렸어. 그러니 받아들여. 제발, 이혼은 아니야. 그리고 우리 행복했던 날들을 기억해봐, 어? 꼭 그래야겠어? 제발 다시 생각해줘. 다시 생각 같은 소리 하네. 너랑 이제 엮이는 일 없을 거야. 그리고 너네 졸부 엄마랑도. 그러니 그냥 졸부처럼 살아. 저와 아빠는 그 말을 끝으로 그 집과 손절했어요. 아이 면접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아이는 아빠를 만나지만 전 철저히 외면하고 있죠. 시어머니는 재산 분할해 주는 것도 아까워서 저에게 문자로 쌍욕을 하셨지만 그 뒤로 차단하고 그냥 무시했어요. 시어머니에게 가장 큰 복수는 그렇게 벌벌 떠는 돈을 제가 조금이라도 가져가는 게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전 위자료로 받은 돈과 남편이 재산 분할을 해준 돈으로 딸아이와 살 조그만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서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시어머니한테 헛소리를 안 들어도 돼서 행복하고 우유부단한 남편과 끝을 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요즘이에요. 역시 사람은 정신적으로 행복해야 한다고 느끼는 하루하루네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듣기로는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아주 못된 졸부라고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 결혼식에 어머님 친구분들이 오셔서 저희의 모습을 보시고 이미 어머님 친구분들 사이에선 나락이 간 거죠. 친구도 잃고 돈도 잃은 셈이에요. 저희 아빠는 그저 딸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고단할까봐 모든 지원을 해주시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몸이 멀쩡한 이상 저희 아빠가 어렸을 때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제 딸아이를 온전히 책임지고 싶어요. 이 글을 쓰면서도 참 그 졸부들을 생각하니 웃음이 피식피식 나옵니다. 어쩜 꼴랑 돈으로 사람에게 그럴 수 있는지 싶기도 하고요. 날씨가 무더운데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시원하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해 볼게요. 감사합니다.